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발효된 가운데 미국 의회가 이를 놓고 청문회를 추진하자 한국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24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매우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을 불문한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온 발언이 한국 내에서 굉장한 논란을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스미스 의원이 2017년 한국의 급진적인 진보정당이 집권해 한국인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축소했고 통제가 더 강화됐다면서 내정 간섭에 가까운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인들은 지난 70여 년간 미국의 동맹이자 강력한 파트너 국가였던 한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한국의 여당은 자유를 옹호하는 정당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이라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까지 보였죠. 물론 크리스 의원이 공화당 의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맹국인 한국에게 이 정도의 발언 수위를 내놓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 역시 사실이죠. 결국 최근 미국 내 분위기를 토대로 볼 때 현재 위원회는 법안 세부 내용을 검토하는 등 실무 단계를 거쳐 청문회 준비 작업을 진행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청문회 개최를 강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열릴 경우 북한 문제를 담당했던 전현직 미국 국무부 관계자를 포함해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 소속 시민운동가들과 전문가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도 미국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대북전단금지법 추진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반발해왔던 국민의힘이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등에 업고 대북전단금지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을 빼고 새롭게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들이 제외됐죠. 결국 여당과 정부가 추진한 대북전단금지법을 사실상 180도 되돌리는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탈북자 출신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과잉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북전단 금지 조치는 그동안의 대한민국이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와 신념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죠. 더욱이 대북전단을 적극적으로 날려왔던 북한 인권단체들도 정부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 인권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 법정주의 등을 위배한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비판했죠. 심지어 북에 있는 가족에게 최소한의 쌀과 의약품 등 지원도 못하게 하는 반인도적인 김정은 포갑체제 수호법이라는 주장까지 쏟아냈는데요. 게다가 한국 내 대북 강경 진영에서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한국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됐던 상황과 비교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펼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 정당성 논리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기조를 갖고 있었던 과거 군사정권의 민주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내 보수 언론 역시 우리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반응을 부각시키면서 이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죠. 심지어 야권의 중심으로 국내 일각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안을 빌미로 한미관계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는데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한미 균열의 주된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지적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빌미로 우리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하고 있죠. 특히 미국 민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반발이 크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미 관계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소 급진적인 주장에 보수 성향 전문가들도 크게 동의하고 나섰는데요. 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바이든 정부와 한미 관계를 처음부터 삐걱거리게 하는 행동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공약한 상황에서 동맹인 우리나라가 보편적 인권 문제에서 후퇴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제기하고 있죠.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맹국 관계부터 개선하고자 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부터 대북전단 금지 법안을 한국에 따지면서 동맹국과의 관계를 냉각시킬 일이 있을까요? 더욱이 현재 야권에서 주장하는 미국이 펼치고 있는 보편적 인권 문제 우려라는 것도 사실상 중국 압박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대북전단금지법이 한미관계를 망치게 할 일은 사실상 전무하죠. 이렇게 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핑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흠집을 내려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먼저 남북협력을 강조해온 전문가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이 1972년 남북 공동성명 이후 남북한이 합의해온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만든 이 법안을 진영 논리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 정권에서도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천여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지 수백만 장을 북한에 살포해온 한 대북활동가가 군과 경찰로부터 제재를 받아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서 2014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정부는 북한과 충돌 상황을 우려한 조치였다는 점을 들어 제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북활동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명백하게 현존하고 있는 위협은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면서 정부의 입장에 손에 들어줬고 이 판결은 2016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게다가 현재 많은 전문가들도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이어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이 서로를 향해 전단을 살포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고 보고 있죠. 그런 만큼 남북 합의의 근거에 대북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남북 합의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는 박정희 노태우 정권 당시 합의한 내용이었던 만큼 최근 문재인 정부를 향한 일각의 비판은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 역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약은 의무와 책임에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 존중을 포함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도덕의 보호 등을 명시해 놓고 있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대북전단 금지법안을 추진한 우리 정부의 논리가 이 유엔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근까지 대북전단이 무분별하게 살포된 것은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또한 전문가들은 과도한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한의 무력 갈등까지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안보의 위협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검역을 거치지 않은 물품을 살포한다는 점에서 유엔 규약이 정하는 공중보건에도 맞지 않고 일부 대북전단에 담긴 가짜뉴스 등은 도덕의 보호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죠. 결국 이런 점에서 볼 때 대북전단 금지법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부합하는 법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북전단이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한다는 주장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현재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하게 비판하는 보수 진영에서조차 대북전단 무용론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하태경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민 단체 후원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일 뿐 실제 북한으로 가는 전단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일단 우리 정부는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죠. 이에 더해 최근 서호 통일부 차관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기고를 내고 남북 대화와 교류 및 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를 이루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송영길 위원장도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대북 전단 살포는 사전에 그 장소를 언론에 공개하여 노골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정치적 이벤트성의 행위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북 전단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송영길 위원장의 기고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재차 반박 의견까지 나오면서 한미 의회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인데요. 바로 지난 14일 마이클 맥
메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힌 것입니다. 특히 메카울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에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변하는 데 달려있다며 대북전단 살포에 찬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이자 현재 청와대는 미국 의회의 청문회 추진 움직임에 대비해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4일 서훈 안보실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외교 안보 당국 관계자들과 첫 회의를 연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필요하면 매일이라도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으로 전해졌죠. 이는 다음 달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민주당 소속인 만큼 미국의 새 정부 출범부터 엇박자를 내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렌토스 위원회가 문제를 지적하며 인권 청문회를 개최한 대상 국가들을 살펴보면 나이지리아와 중국, IT 등인 만큼 미국 의회의 청문회 대상이 될 경우 자칫 인권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나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현지 한인들 역시 놀라고 있는데요. 결국 한인단체를 중심으로 미국 의회 일부에서 북한의 실태와 남북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청문회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크리스 하원 의원의 지역구인 뉴저지주의 한인들은 크리스 의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이 서한에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일부 탈북자들의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제기된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대북전단이 발단이 돼 조성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접경지역 남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도 동등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욱이 현지 한인들은 항의 서한에 그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스미스 의원 지역구 사무실이나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등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미국과 한국 내 여러 논란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간 관계에 금이 가지 않고 잘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